저는 은행 창구 직원이 건넨 서류를 바라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가게 명의 이전 신청서, 제 사인이 아닌 서명이 버젓이 적혀 있었어요. 이 서명,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고객님, 이미 접수가 완료된 건인데요. 보시다시피 보증인까지. 제 시선이 보증인란으로 향했어요. 박진호 형제, 친오빠의 이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족에게 뒤통수 맞은 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들어주세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맛고을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한식당이지만 어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곳이에요. 사장님, 오늘도 일찍 여시네요. 옆 가게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혼자 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단골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시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요. 43인 저에게는 이 가게가 전부예요.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가게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언니,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건 올케 할인이었어요. 오빠 진호의 아내로 시집 온 지 1년 정도 된 30대 초반으로 저보다 10살이 적어요. 늘 밝고 활발한 성격의 말도 잘하는 편이에요. 무슨 일이야, 할인아?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물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진호 오빠가 다쳤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는 저보다 3살 위로 소규모 건축업을 하고 있어요. 성격이 털털하고 가족을 잘 챙기는 편이에요. 뭐, 어디서, 어떻게?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져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가게 문을 잠그려 했어요. 언니, 괜찮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언니는 장사해야죠.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럴 때 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제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할인이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고마워, 할인아. 정말 우리 올케는 내 친동생 같아.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언니 덕분에 시집살이 걱정 없어요. 진짜 친언니 같아서. 그날 저녁 저는 다친 오빠를 돌보느라 고생한 할인이를 위해 특별히 갈비찜을 해줬어요. 셋이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영락없는 한 가족이었어요. 누나, 할인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 팔에 깁스를 한 오빠가 말했어요. 병원에서도 집에서도 정말 천사야, 천사. 그러게. 할인이가 우리 집에 와서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저는 할인이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할인이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언니한테 배운 거예요. 언니가 이 집안 기둥이잖아요. 무슨 기둥이야. 우리 다 함께 하는 거지. 그때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이 가게, 언니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몸이 나만 하겠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니까. 힘들어도 해야지. 메뉴는 어떻게 정하세요? 그리고 장보기, 계산. 정말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응, 뭐 익숙해져서. 단골 손님들이 좋아하는 메뉴 위주로 하고. 할인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해요. 정말. 저는 집안일도 힘든데 이런 걸 어떻게. 할인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넌 손재주도 좋고 사람들이랑 말하는 것도 잘하잖아. 정말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는 할인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인아. 그날 밤 오빠네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홀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운 동생이야.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났네. 그 다음 날부터 할인이의 방문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언니 도와드리러 왔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나타났어요.
저는 기뻤어요. 혼자 하던 일에 누군가 함께 해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하리나, 이 양념은 어떻게 생각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비율은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그냥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혹시 적어두신 것 있어요? 레시피 같은 거. 머릿속에만 있어.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운 건데 따로 적어둔 적은 없고. 하린이가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그럼 진짜 언니만 아는 비법이네요. 뭐, 그런 셈이지. 하린이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저를 도와줬어요. 설거지, 청소, 장보기까지. 저는 이런 하린이가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김씨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60대 초반의 자상한 분으로 몇 년 전부터 단골이 되신 분이에요. 사장님, 따님이세요? 아니에요, 올케예요. 아, 그래요. 정말 친자매 같으시네. 보기 좋아요. 저와 하린이가 동시에 웃었어요. 하린이가 제 팔을 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잘해주세요. 친언니보다 더 잘해주셔서. 뭘, 당연한 거지. 우리 가족인데. 며칠 후,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언니,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이 가게, 임대인가요? 자가인가요? 저는 잠시 의아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아, 그냥 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요. 요즘 이 동네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던데. 자가야,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니까. 하린이의 눈이 번쩍였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정말 안정적이네요. 그 순간 저는 하린이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하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매출은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던데. 다행히 단골 손님들이 많아서 큰 타격은 없어. 하루에 어느 정도나 되세요?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구체적인 매출을 묻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그냥 먹고 살 만해. 아, 그러시구나. 하린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하린이가 뭔가를 뒤지고 있는 걸 봤어요. 뭐 하고 있었어? 아, 펜 찾고 있었어요. 주문 받을 때 쓸 펜은 여기 있는데. 저는 카운터 위를 가리켰어요. 아, 그러네요. 못 봤어요. 하린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어머니가 오신 날이 있었어요. 70대 초반의 어머니는 고집이 세지만 가족을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서영아, 하린이가 참 잘한다던데. 네, 어머니. 정말 잘해줘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어머니가 하린이를 보며 만족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하린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언니,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뭔데? 언니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체계적으로? 네, 예를 들면 SNS 마케팅이라든지 메뉴 개발이라든지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SNS는 잘 모르겠고 메뉴는 지금도 충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젊은 손님들은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맛집을 찾아요.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그런 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제가 다 해드릴게요. 언니는 요리만 하시고 저는 마케팅 담당으로. 저는 웃었어요. 고마워, 하린아. 정말 고마운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하지만 하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제안했어요. 언니, 저 정말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린아, 고마워. 하지만 정말 괜찮아. 언니, 저도 이제 가족인데 가족이 함께 일하면 안 되나요?
저는 할인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하는 말이겠지. 그래도 할인아, 너도 내일이 있고, 전 괜찮아요. 오빠 일도 요즘 바쁘지 않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할인이에게 가게 열쇠를 맡겼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해서, 혹시 가게 열어줄 수 있어? 물론이죠. 언니, 맡겨주세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열쇠를 받았을 때, 그 손이 살짝 떨리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어요. 뭘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할인이가 우리 가족인데. 어느 날, 할인이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타났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할인아, 이렇게 일찍? 언니,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데? 오빠 사업 관련해서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졌어요. 할인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5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 제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급하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급한 거야? 네, 정말 급해요. 내일까지 입금해야 해서. 할인이가 울먹였어요. 언니 아니면 갈 곳이 없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 돈은 제가 3년간 모은 적금이었거든요. 노후를 위해, 혹시 가게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어요. 하지만 할인이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어. 은행 가서 찾아올게.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할인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곧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서 적금을 해지했어요.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지만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했어요. 고마워요. 언니 정말 언니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할인이가 봉투를 받으며 또 울먹였어요. 괜찮아. 가족끼리 뭘. 저는 할인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언제든지 어려우면 말해. 네, 언니. 정말 곧 갚을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할인이는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말하기가 뭔가 어색했어요. 가족한테 빌려준 건데 재촉하는 것도 그렇고. 하루는 할인이가 핸드폰을 들고 신나서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어요. 인스타그램.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인스타로 맛집 찾아요. 언니 가게도 올려야 해요. 할인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제 가게 음식들이 예쁘게 찍혀 있었어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이런 걸 찍었어? 어제요. 언니가 바쁘실 때 몰래 찍었어요. 어때요? 예쁘죠? 확실히 평소 제가 보던 음식과는 달랐어요. 각도며 조명이며 뭔가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고마워, 할인아. 그런데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유튜브로 배웠어요. 요즘은 다 나와 있어요.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벌써 팔로워가 200명이에요. 그날부터 할인이는 더 자주 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손님들도 신기해했어요. 사장님,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아마 SNS 덕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20대, 30대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었고요. 하지만 그때쯤 할인이가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요즘 매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응. 갑자기 왜? 아, 제가 SNS 마케팅 도와드리잖아요. 효과가 있나 싶어서요. 확실히 젊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 구체적으로는 얼마나요? 하루에 얼마 정도? 저는 당황했어요. 구체적인 매출을 묻는 게 조금 이상했거든요.
그냥 전보다는 나아졌어. 아, 그러시구나. 할인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에도 비슷한 질문이 계속됐어요. 언니, 재료비는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언니, 임대료는 없으니까 좋으시겠어요. 순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점점 불편해졌어요. 왜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할인이가 계산대 서랍을 뒤지고 있는 걸 봤어요. 할인아, 뭐해? 아, 언니. 할인이가 깜짝 놀라며 급하게 서랍을 닫았어요. 영수증 찾고 있었어요. 영수증? 뭐 때문에? 아, 그냥 SNS에 올릴 때 참고하려고요. 이상했어요. 영수증을 왜 참고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할인아, 영수증은 내가 따로 정리해둘게. 함부로 뒤지지 마. 아, 네. 미안해요. 할인이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단골 손님인 이모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장님, 할인 씨 인스타그램 봤어요? 네, 가끔 봐요. 어제 올린 사진 좀 이상하던데요. 어떤 사진이요? 자동차 사진이요. BMW 시승한다고. 제 심장이 쿵했어요. BMW요? 네, 시승 후기까지 올렸던데. 부럽더라고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할인이가 돈이 없어서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BMW 시승. 그날 저녁 할인이가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할인아, 어제 차 시승했어? 할인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손님이 인스타 봤다고 하시더라. 아, 그거요. 할인이가 머리를 긁었어요. 그냥 구경 삼아 간 거예요. 구경 삼아? 네, 오빠가 나중에 사업 잘 되면 사고 싶다고 해서 미리 보러 간 거예요. 뭔가 납득이 안 됐어요. 돈을 빌려간 사람이 BMW 시승을. 할인아, 혹시 돈 여유가 생겼어? 아니에요. 정말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할인이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500만 원 빌려갔으면서 BMW 시승? 며칠 후, 할인이가 평소와 달리 조용히 가게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할인아, 무슨 일 있어? 언니, 할인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뭔데? 저희 집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뭐?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 올려달라고 해요. 2천만 원을. 제 입이 벌어졌어요. 2천만 원? 네. 못 내면 나가라고 해요. 할인이가 흐느꼈어요. 어떻게 하죠, 언니? 저는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할인이가 이상한 행동을 해도 집을 잃을 처지라니. 은행 대출은 오빠 신용이 안 좋아서 한도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할인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하지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또 돈 이야기구나. 혹시 또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할인아,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야. 언니, 저희가 갈 곳이 없어요. 할인이가 무릎을 꿇을듯이 애원했어요. 정말 급해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제가. 언니, 제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할인아, 지난번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야? 할인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것도 곧 갚으려고 했는데. 언제? 다음 달. 아니, 다다음 달에는. 애매한 대답이었어요. 구체적인 날짜도 없고. 하지만 할인이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한번 알아볼게. 정말요? 언니. 할인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은행에 전화했어요. 가게를 담보로 하시면 3천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자는 연 4.5% 정도 될 것 같고요. 큰 결심이었어요. 평생 빚 없이 살아온 제가 대출을 받는다니. 며칠 후 할인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언니, 너무 고마워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괜찮아. 가족인데 뭘. 그런데 언니, 제가 뭔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준다니? 네. 언니 혼자 이런 부담까지 지시는 게 미안해서요. 할인아, 지금도 충분히 도와주고 있잖아. 아니에요. 뭔가 더 정식으로.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를 들면 파트너 같은. 파트너. 네. 제가 투자도 하고, 일도 같이 하고. 그러면 언니 부담도 줄어들잖아요. 저는 당황했어요. 투자라니. 너희도 지금 힘든데. 사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뭔데? 할인이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지난번에 언니한테 빌린 500만 원. 그걸 갚는 대신에 투자금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도 돈 받는 거고, 저도 정식으로 가게에 투자하는 거죠. 일석이조 아닌가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빌려준 돈을 투자금으로 바꾼다고? 그게 말이 되나? 할인아, 그건 좀. 언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제가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걸 투자로 바꾸면 저도 가게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인이의 제안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파트너라.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할인이가 큰 가방 2개를 들고 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오빠도 뒤에서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무슨 일이야? 집에 누수가 생겨서요. 오빠가 말했어요. 화장실 천장이 무너져서 당분간 살 수가 없어. 어머, 그래? 들어와, 들어와. 저는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정말 며칠만이에요. 금방 수리하고 나갈게요. 할인이가 연신 죄송하다고 했어요. 뭘 가족인데. 오히려 좋지. 요즘 혼자 사는 게 심심했는데. 첫날은 정말 괜찮았어요. 오랜만에 집에 사람 있으니까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할인이가 저녁도 해주고 설거지도 도와주고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냉장고에 이것저것 너무 많네요. 정리 좀 해드릴까요? 할인이가 제 냉장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멀쩡한 반찬들을 유통기한 지났다며 버리기도 하고요. 이건 아직 괜찮은데. 언니, 요즘 음식 관리 정말 철저해야 해요.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할인이 말이 맞긴 했지만 뭔가 제 영역을 침범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후, 언니, 가게 가는 길에 저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그리고 어차피 언니 도와드리기로 했잖아요. 오빠까지 가게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구경, 삼아 온다고 했는데 점점 자주 오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와요. 누나, 이 테이블 좀 낡았네. 바꾸는 게 어때? 이 메뉴판도 좀 촌스럽고 요즘은 다 디지털로 하던데. 진호가 가게 곳곳을 품평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편했지만 오빠가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니까 참았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더 심했어요. 언니, 손님한테 인사할 때 좀 더 밝게 해보세요. 이 반찬은 양이 너무 많아요. 원가 절감을 생각해야죠. 저 아주머니는 계산할 때 항상 깎아달라고 하시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해요. 마치 제가 가게를 제대로 못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후, 그날은 점심시간이 정말 바빴어요.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정신이 없었죠. 할인이가 주문을 받고 저는 요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할인이가 손님들에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저희 가게 음식 어떠세요? 저희 가게? 네. 이 가게도 사실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에 모든 손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죄송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희 가게,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 저녁에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할인이에게 물어봤어요. 할인아, 아까 손님한테 뭐라고 했어? 어? 언제요? 우리 가족이 함께 한다고. 아, 그거요. 할인이가 태연하게 웃었어요. 맞잖아요. 제가 언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 왜요? 사실인데요. 할인이의 당당한 태도에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며칠 후 오빠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누나, 가게 계약서 한번 볼 수 있을까? 계약서. 왜? 아, 그냥 혹시 문제 있는 조항은 없나 싶어서. 요즘 임대인들이 갑자기 조건 바꾸는 경우가 많다던데. 여기는 자가라고 했잖아. 아, 맞다. 그럼 등기부등본이라도. 왜 갑자기 그런 걸? 오빠가 머뭇거렸어요. 그냥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되지 않나 싶어서.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가게 서류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오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도 가족인데 함께 해야지. 또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즘 너무 자주 듣는 말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는데 할인이가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어요. 할인아, 뭐 해? 아, 언니. 할인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았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 네, 언니가 바쁘시니까 제가 좀. 하지만 제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가게 관련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할인아, 이 서랍은 건드리지 마.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 아, 네. 미안해요. 먼지가 있길래. 할인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서랍을 확인해 봤어요. 서류들이 제가 정리해둔 순서와 달라져 있었어요. 설마 할인이가 내 서류를 봤나? 다음 날 할인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언니, 가게 이름 바꾸는 건 어떨까요? 가게 이름을 네, 막골보다는 좀 더 세련된 이름으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요. 왜 갑자기? SNS 마케팅할 때도 그렇고 젊은 손님들 유치하려면 이름도 중요해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가게의 이름을 바꾸라고 말도 안 됐어요. 할인아, 이 이름은 우리 어머니가 지어주신 거야. 못 바꿔. 그렇지만 언니,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할인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간판이라도 새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돼. 할인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마치 제가 고집 피우는 것처럼 보는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잠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가게를 비운 사이 할인이가 단골 손님들에게 음식값을 반값으로 받고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왜 이렇게 싸게 해주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아, 그냥 단골이시니까요. 할인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돌아와서 계산을 확인해 보니 정말 반값만 받았더라고요. 할인아, 이게 뭐야? 뭐가요? 왜 반값만 받았어? 아, 그거요? 단골 손님들이시잖아요. 가끔은 서비스도 해드려야죠. 서비스. 내 허락도 없이? 언니가 안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가족끼리 상의 없이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가족끼리 상의 없이. 제 가게인데. 할인아, 이런 건 미리 말해야지. 함부로 하면 안 돼. 언니,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님들한테 좋은 인상 주려고 한 건데. 할인이가 오히려 저를 타박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처럼. 그날 저녁 오빠도 할인이 편을 들었어요. 할인이가 좋은 의도로 한 건데 너무 야단치는 거 아니야? 오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허락 없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가족끼리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잖아. 또 가족이었어요. 요즘 들어 이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팠어요. 오빠,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 아니야. 너무 깐깐한 거 아냐? 할인이가 얼마나 도와주는데.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한 건가? 할인이가 좋은 의도로 하는 건데.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은 계속됐어요. 할인이네가 우리 집에 온 지 2주가 됐는데 집수리는 언제 끝나는지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언니, 저희가 너무 오래 신세지는 것 같죠? 할인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말 금방 나갈게요. 그런데 할인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혹시 언니가 허락해 주신다면 조금 더 있어도 될까요? 사실 집주인이 전세금 더 올려달라고 해서 아직 마련이 안 됐어요. 또 돈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더 오래 있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얼마나 더? 한 달 정도만요? 한 달. 처음에는 며칠이라고 했는데. 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할인이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어. 그럼 한 달만.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제 집에서, 제 가게에서 할인이와 오빠가 저를 쫓아내는 꿈이었어요. 깨어나서도 한참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하지만 다음 날 할인이가 맛있는 아침을 해주고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생각들이 바보 같았어요. 역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할인이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 오후 할인이가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언니, 가게 명의를 공동으로 하면 어떨까요? 공동 명의? 네. 저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세금 문제도 있고요. 할인아, 그건 너무. 언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가족이고 가게 일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가게 명의를 공동으로. 그건 말도 안 됐어요. 하지만 할인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니, 혼자 다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 함께 해야죠. 그날부터 저는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일 하루만 가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친구 결혼식 때문에 부산에 내려가야 했거든요. 괜찮을까? 혼자서. 언니, 제가 이제 몇 달째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확실히 할인이는 이제 가게 일에 익숙했어요. 주문받는 것도 간단한 요리도 할 줄 알았고요. 그래도 혼자 하기엔 오빠도 도와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말 괜찮겠어? 당연하죠.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할게요. 할인이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결국 저는 할인이에게 가게를 맡기고 부산으로 떠났어요. 처음으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라 걱정됐지만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은 오후 3시였는데 아침부터 계속 가게 생각이 났어요. 혹시 문제는 없을까? 할인이가 잘하고 있을까? 점심시간쯤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할인아, 가게는 어때? 언니, 걱정 마세요. 모든 게 완벽해요. 할인이의 목소리가 너무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들은 많이 와? 네,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 다행이다.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네, 언니. 걱정 말고 즐기세요. 통화를 끊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할인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녁에 다시 전화했어요. 할인아, 고생 많았어. 어땠어? 언니, 정말 대박이었어요.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 그럼 매출도 괜찮겠네.
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하린이가 신이 나서 말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하린아. 내일 아침에 가서 정리할게. 네, 언니. 천천히 오세요. 다음 날 아침,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가게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쯤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재료가 많이 부족해 보였거든요. 김치가 이렇게 없었나?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다른 반찬들도 거의 바닥이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팔렸나 싶어서 신기했어요. 그런데 계산기를 확인해 보니 더 이상했어요. 매출이 평소와 비슷했거든요. 아니, 오히려 조금 적었어요. 어떻게 재료는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매출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점심시간에 단골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어제 하린 씨 혼자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참 잘하시던데요. 친절하고. 그런데 박씨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하린 씨가 반값에 팔겠다고 하던데요. 네, 반값이요? 네, 어제 제가 와서 비빔밥 시켰는데 5천 원만 받더라고요. 평소에는 10,000원인데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비빔밥을 5천 원에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이에요. 그러셨어요? 네, 단골이니까 서비스라고 하던데 사장님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아, 네.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갈비탕이 8,000원이었는데 오늘은 왜 12,000원이에요? 하린 씨가 어제 특별가라고 하던데 점점 상황이 파악됐어요. 하린이가 거의 모든 메뉴를 반값에 팔았구나. 김씨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어제 하린 씨가 좀 이상하게 말하던데요. 어떻게요? 본인이 이 가게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가격 정할 수 있다고. 제 가슴이 쿵했어요. 본인이 사장이라고?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저도 이제 이 가게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단골분들한테는 특별 서비스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하린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날 저녁, 하린이가 평소처럼 밝게 가게로 들어왔어요. 언니 오셨어요. 어제 어땠는지 궁금하시죠? 하린아, 어제 뭘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들한테 왜 반값으로 팔았어? 하린이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아, 그거요가 아니라 대체 왜 그런 거야? 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좋은 의도,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에 파는 게 좋은 의도야. 하린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언니, 단골 손님들이니까 가끔은 서비스를. 가끔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 가게 사장이라고 했다면서. 하린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린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이게 내 가게야? 언니, 제가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하린이의 사과가 진심 같지 않았어요. 뭔가 변명 같았어요. 실수. 하루 종일 그런 게 실수야? 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하린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빠에게 물어봤어요. 오빠, 어제 가게에서 뭐가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하린이가 음식을 반값에 팔았다는데. 오빠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나? 오빠도 있었잖아. 몰랐어. 나는 잠깐만 있다가 나왔어. 어디 갔는데? 친구 만나러. 오빠가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정말 몰랐어? 누나, 하린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너무 야단치지 마. 또 하린이 편을 들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오빠, 이게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야. 하루 종일 반값으로 팔고 자기가 사장이라고 말하는 게 뭐? 사장이라고 했다고? 진호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몰랐던 것 같았어요.
그럼 오빠는 정말 몰랐구나. 할인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 손님들이 직접 말씀하셨어. 오빠가 당황했어요. 다음 날 할인이가 늦게 가게에 왔어요. 평소보다 조용했고 제 눈을 잘 안 쳐다봤어요. 할인아, 네, 언니. 어제 정말 내가 사장이라고 말했어. 할인이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언니, 제가 너무 흥분했나 봐요. 흥분. 네, 처음으로 가게를 혼자 맡아서 뭔가 제가 정말 사장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네, 잘못했어요. 할인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할인아, 내가 왜 그런 기분이 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 언니, 제가 요즘 가게 일을 많이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는 거랑 사장인 건 다르잖아. 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또 선을 넘는 일이 있었어요. 할인이가 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재료 주문을 하고 있었어요. 네, 앞으로 김치는 이 브랜드로 바꿔주세요. 제가 몰래 듣고 있었는데 할인이가 제 허락도 없이 재료 업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할인아, 뭐 하는 거야? 언니. 할인이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 뭐 한 거야? 그냥 김치 업체 알아보고 있었어요. 내 허락도 없이. 언니, 요즘 쓰시는 김치가 좀 맛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건 나한테 말하고 해야지. 네, 죄송해요. 하지만 할인이의 표정이 별로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깐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가게에 들르셨어요. 서영아, 요즘 할인이가 가게 일 많이 도와준다던데. 네, 어머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웃 사람들이 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할인이가 어제 손님들한테 자기가 이 가게 사장이라고 했다면서. 제 가슴이 또 쿵했어요. 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구나. 어머니, 그건. 서영아, 가게는 내 거야. 아무리 할인이가 도와준다고 해도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네, 어머니. 제가 주의시킬게요. 그리고 음식을 반값에 팔았다던데.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제대로 관리 못해서. 서영아,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허용하면 안 돼. 어머니 말씀이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했어요. 할인이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도와준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가게를 자기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인이가 정말로 내 가게를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게 서류를 궁금해한 것, 매출을 자꾸 물어본 것, 제 방 서랍을 뒤진 것. 다음 날부터 저는 할인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할인이가 정말 미안해하더라.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그게 미안해서 해결될 일이야? 그래도 할인이 나름대로는 가게를 위해서 손해만 봤는데.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할인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무슨 스트레스? 집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누나 가게 도와드리는 것도 쉽지 않잖아. 제가 할인이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오빠, 내가 할인이한테 뭘 잘못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할인이가 너무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 또 할인이 편을 드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할인이가 가게에 와서 또 사과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할인아,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네, 물론이에요. 할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언니. 응, 제가 하나 제안할 게 있어요. 또 제안이었어요. 요즘 할인이 제안들이 계속 이상했거든요. 뭔데? 언니 혼자 가게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도 정식으로 참여하면 어떨까요? 정식으로? 네. 제가 투자도 하고 공동사장이 되는 거예요. 공동사장? 제 가게에? 할인아, 그건 좀. 언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몇 달째 도와드리고 있고 가게 일도 다 아는데 그래도 공동사장은 왜요? 가족인데 함께 하면 안 되나요? 또 가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즘 이 말만 들으면 머리가 아팠어요. 할인아, 이 가게는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네, 알아요. 그래서 더더욱 가족이 함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할인이의 논리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셨으니까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고? 언니, 저도 500만 원 투자했잖아요. 그건 빌려간 돈이지 투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게에 도움이 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빌려간 돈을 투자라고? 할인아, 그건 나중에 갚기로 한 돈이야. 네, 그래서요. 그 돈을 투자금으로 하면 저도 가게 지분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점점 황당해졌어요. 빌려간 돈으로 가게 지분을 갖겠다고? 언니,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서로 윈윈이잖아요. 전혀 윈윈이 아니었어요. 저만 손해보는 거였어요. 할인아, 그건 안 돼. 왜요? 그냥 안 돼. 이 가게는 내 가게야. 할인이의 표정이 조금 굳었어요. 언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 네, 저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기적이라고? 제 가게에 대해서? 할인아, 내가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그렇다고 가게가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야.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과 소유권은 다른 문제야. 할인이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빠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할인이 이야기 들었어. 응, 너무 단박에 거절하는 거 아냐? 오빠, 무슨 소리야? 내 가게인데 왜 지분을 나눠줘야 해? 그렇지만 할인이가 그동안 얼마나 도와줬는데 도와준 것과 소유권은 다른 문제야.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그렇게 선 긋고 살면 어떻게 해? 또 가족 이야기였어요. 오빠, 가족이라고 해서 뭐든 나눠 가져야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오빠가 잠시 말을 못하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나이도 있고. 나이? 이제 40 넘었잖아. 언제까지 혼자 할 거야? 제가 나이가 들어서 가게를 제대로 못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내가 뭘 못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할인이 같은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가게가 더 발전할 수 있잖아. 점점 화가 났어요. 제가 늙어서 가게를 망치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할인이보다 못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 SNS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거 할인이가 도와주면 되잖아. 왜 지분까지 줘야 해? 오빠, 솔직히 말해. 혹시 할인이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어? 오빠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니? 가게 얘기 말이야. 혹시 둘이서 미리 계획한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며칠 후 오빠와 할인이가 함께 가게에 왔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제안할 게 있어. 뭔데? 가게를 가족 명의로 하면 어떨까? 제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가족 명의, 누나 혼자 명의로 하지 말고 우리 가족 공동 명의로. 할인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세금 문제도 있고 가족 공동 명의로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무슨 혜택? 세금 절약도 되고 나중에 가게 확장할 때도 유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가게를 왜 가족 공동 명의로 해야 해요? 안 돼. 절대 안 돼. 이 가게는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가족이 함께 한다고 해서 명의까지 바꿀 이유는 없어. 오빠와 할인이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미리 계획된 것 같았어요. 언니, 그럼 이건 어떠세요? 할인이가 다른 제안을 했어요. 뭔데? 제가 정식으로 투자해서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얼마를? 1,000만 원 정도요. 할인아, 내가 어디서 1,000만 원을? 언니가 저희 집 전세 도와주시기로 했잖아요. 그 돈 일부를. 황당했어요. 제가 빌려주기로 한 돈으로 제 가게 지분을 사겠다고? 할인아,
그건 내 집 전세금이잖아. 일부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가 잘 되면 금방 벌 수 있잖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그때 오빠가 말했어요. 할인이 말이 맞아. 가게를 키우려면 투자가 필요해. 무슨 투자? 지금도 잘 되고 있어. 하지만 더 크게 키울 수 있잖아. 요즘 유행하는 카페 겸 식당으로 바꾼다든지. 나는 지금이 좋아. 누나, 너무 안주하는 거 아냐? 안주. 제가? 나는 이 가게가 지금 이대로가 좋아. 왜 바꿔야 해? 시대가 바뀌었잖아.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야. 할인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저도 책임감을 갖고 하고 싶어요. 지분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잖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결정권이 없으니까. 결정권. 할인이가 결정권을 원한다고? 무슨 결정권? 메뉴 바꾸는 것도, 인테리어 바꾸는 것도. 언니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답답해요. 제 가게인데 제 허락을 받는 게 답답하다고? 할인아, 이건 내 가게야. 당연히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가족이고, 가족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권리를 갖는 건 아니야. 할인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그럼 저는 영원히 언니 밑에서 일만 해야 하는 거예요?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날 할인이와 오빠는 화가 난 채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인이의 제안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가족인데 조금 나눠줘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할인이가 정말 나를 도우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그리고 며칠 후, 제 의심이 현실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거든요. 고객님, 가게 명의 변경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명의 변경. 제가 신청한 적이 없는데. 네. 무슨 명의 변경이요? 박서영님 명의의 맞고을 상호 명의를 박진호, 김아린님과 공동 명의로 변경하는 서류 말입니다. 대출건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서류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오빠와 할인이가 제 몰래? 잠깐만요. 저는 그런 서류 낸 적이 없어요. 그러시다고요? 하지만 고객님 도장과 사인이.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겠어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어요. 서류 좀 보여주세요. 은행 직원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저는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분명히 제 사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었어요. 이 사인 누가 했는지 아세요? 보증인으로 나와 있는 박진호 씨가 가져오셨는데요. 오빠가 제 사인을 위조해서. 언제요? 3일 전이요. 3일 전. 그때는 제가 할인이와 명예 변경 때문에 싸운 다음 날이었어요. 혹시 김아린 씨도 함께 왔나요? 아니요. 박진호 씨 혼자 오셨어요. 저는 서류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제 도장도 찍혀 있었어요. 언제 제 도장을? 그때 생각났어요. 며칠 전 할인이가 제 방을 청소한다고 들어갔던 일. 설마 그때 도장을 훔쳐간 건가? 이 서류는 접수 취소해 주세요. 저는 명의 변경할 의사가 없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지금 어디야? 왜? 당장 만나자. 무슨 일인데? 은행에서 연락 왔어. 명의 변경 서류 말이야. 전화 너머로 오빠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30분 후에 가게로 와. 할인이도 데리고. 30분 후 함께 가게로 들어왔어요. 둘 다 굉장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앉아. 설명해. 왜 내 몰래 명의 변경 서류를 냈어? 오빠가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할인이가 대신 말했어요. 언니, 그건. 할인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언니, 저희가 설명할게요. 설명. 내 사인을 위조한 것도 설명해 줄 거야? 오빠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위조가 아니야. 그럼 뭐야? 내가 언제 그 서류에 사인했어?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가 은행 서류 정리할 때 연습용으로 사인하신 게 있었잖아요. 제가 언제 연습용으로 사인을 그런 기억이 없었어요. 그리고 도장은 그건 빌려 쓴 거예요. 할인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빌렸다고? 언제 허락했어? 허락은 못 받았지만 허락도 없이 훔쳐간 거네. 훔친 게 아니라 할인이가 변명했어요. 언니 방 청소할 때 우연히 보게 됐고 점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제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오빠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누나, 우리가 누나를 위해서 한 거야. 나를 위해서? 응, 혼자 가게 하기 힘들잖아. 우리가 도와주려고. 도와준다고 나 몰래 명의 변경을 계속 거절하니까. 내가 거절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할인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저희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배타적으로 하세요? 배타적. 네, 언니는 항상 혼자 하려고 해요. 가족이 도우려고 해도 도움. 이게 도움이야? 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는 정말. 할인아, 그만해. 제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다 알겠어. 언니, 너희가 뭘 원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 처음부터 가게가 목적이었구나. 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를 도우려고. 웃기지 마. 할인이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언니,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언니와 함께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빼앗으려고 하는 게 함께야. 빼앗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내가 나눠주겠다고 했어? 할인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니, 너무하세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나를 속였어? 속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방 뒤지고, 내 서류 보고, 내 도장 훔치고, 이게 속이는 게 아니야. 오빠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우리도 가족인데 왜 이렇게 의심해? 가족이라고.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널 도우려고 했는데. 도움. 내 몰래 명의 변경하는 게 도움이야? 내가 워낙 고집이 세니까. 고집. 내 가게 지키는 게 고집이야. 할인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저는 정말 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 정말이에요. 혼자 하기 힘들어 보여서. 힘들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가족인데. 가족? 저는 비웃었어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오빠가 화를 냈어요.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이기적? 응.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고. 오빠, 이건 도움이 아니야. 침입이야. 침입. 응. 내 영역에 대한 침입. 할인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침입자로? 내가 한 행동들을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어. 저는 정말 언니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 뒤에서 이런 짓을 해? 그때 오빠가 폭발했어요. 야, 이제 그만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오빠, 정말 모르겠어? 몰라. 가족이 서로 도우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도움이 아니라 침탈이야. 침탈. 오빠가 코웃음을 쳤어요. 너 너무 심한 거 아냐? 심한 게 아니야. 사실이야. 할인이가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말했어요. 언니, 그럼 저희는 영원히 남이에요? 처음부터 남이었잖아. 언니, 할인아, 우리가 언제 한 가족이었어. 너는 내 오빠 아내일 뿐이야. 할인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를 가족이라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 하지만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지.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집 나가. 뭐? 내 집에서 나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가게에 오지 마. 할인이가 쓰러질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할인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내 주변에서 어슬렁거리지 마. 언니, 저는 나가.
제가 소리를 지르자 할인이가 울면서 가게를 뛰쳐나갔어요. 오빠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하게 될 거야. 우리가 없으면 혼자 뭘 할 수 있는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정말 후회할 거야. 오빠도 화가 나서 나갔어요. 그날 저녁 혼자 남은 가게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할인이의 따뜻한 미소, 친동생 같다던 말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할인이는 처음부터 제 가게를 노리고 있었고 오빠도 그에 동조했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사기와 문서 위조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은데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가게로 오셨어요. 서영아, 진호랑 할인이가 어젯밤에 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더라. 어머니, 무슨 일이야? 왜 내쫓았다고 해? 저는 어머니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명예 변경 시도, 사인 위조, 도장 도용.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말 그런 일이? 네, 어머니.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내가 진호를 잘못 키웠나 보구나. 어머니, 서영아, 잘했어. 가게는 내 거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빠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가족을 배신했다고. 배신. 응. 자기들이 도우려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끝까지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군요. 어머니,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알아, 딸아. 내가 잘한 거야. 그날부터 저는 혼자 가게를 했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 제 뒤에서 제 물건을 뒤지지 않을 거고 제 허락 없이 가게 일에 개입하지 않을 거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사장님, 할인 씨가 새로 가게 열었다던데요. 네. 할인이가? 네, 여기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새맛골이라고.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할인이가 제 가게와 똑같은 이름으로 가게를 연 거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새맛골로 가려고요. 김씨 아주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몇 년간 단골이었던 분이었는데 거기가 더 맛있나요? 그런 건 아닌데 할인 씨가 단골 할인을 해준다고 해서요. 거의 반값에 또 반값이었어요. 할인이는 여전히 그 수법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인 씨가 언니한테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을? 언니가 너무 깐깐하고 까다로워서 힘들었다고. 자기는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드렸는데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할인이가 손님들에게 저를 나쁘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루하루 단골 손님들이 줄어들었어요. 점심시간에 가득했던 가게가 이제는 텅 비어 있는 날이 많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할인이가 제 레시피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새맛골 갈비찜이 여기랑 똑같은 맛이던데요. 남아있는 단골 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럴 리가. 정말이에요. 양념도 똑같고. 할인 씨가 언니한테 배웠다고 하던데 정말 잘 배우셨나 봐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몇 달 동안 제 옆에서 지켜보며 레시피를 훔쳐간 거죠. 며칠 후 직접 새맛고울을 보러 갔어요. 제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간판부터 충격이었어요. 새맛고울이라는 글씨체가 제 가게와 거의 똑같았어요. 심지어 색깔도 비슷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테리어가 제 가게와 흡사했어요. 테이블 배치, 벽지 색깔, 심지어 메뉴판 디자인까지. 어서 오세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니, 왜 여기에? 구경하러 왔어. 아, 그러시구나. 할인이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때요? 괜찮죠?
괜찮다고 제 가게를 그대로 복사해놓고 할인아, 이게 뭐야? 뭐가요? 간판, 인테리어, 메뉴 다 우리 가게랑 똑같잖아. 아, 그거요? 할인이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언니한테 배운 거니까요. 배운 거, 이건 도용이야. 도용이 아니라 벤치마킹이죠. 요즘 다 하는 거잖아요. 벤치마킹. 이건 명백한 모방이었어요. 그리고 언니, 제가 혼자 힘으로 차린 거예요. 언니 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어디서 돈을 구했는데? 그건 저희 일이죠. 아마 제가 빌려주기로 했던 전세금으로 가게를 차린 것 같았어요. 그때 손님이 들어왔어요. 제 가게 단골이던 박씨 아저씨였어요. 할인 씨, 오늘도 비빔밥 주세요. 5,000원짜리로. 네, 금방 해드릴게요. 5,000원? 제 가게에서는 10,000원인데. 박씨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가격이 저렴해서 죄송해요. 그분이 나가신 후 할인이가 말했어요. 언니, 어떤 기분이에요? 손님들이 다 저희한테 오는 기분이 제 참을성의 한계였어요. 할인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장사하고 있어요. 내 레시피로 내 가게를 흉내내서. 언니 가게를 흉내낸 게 아니라 제가 배운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간판은 왜 맛고울이야? 새 맛고울이에요. 새로운 맛고울. 문제 있나요? 완전히 뻔뻔해져 있었어요. 할인아, 이건 너무하는 거 아냐? 뭐가 너무해요? 언니가 저희를 쫓아냈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려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잘 아는 거니까. 그때 오빠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오빠도 여기서 일해. 응. 할인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오빠도 완전히 할인이 편이었어요. 오빠, 이게 맞는 거야? 뭐가? 내 가게 따라하는 게. 따라한 게 아니야. 할인이가 누나한테 배운 걸 활용하는 거지. 이건 명백한 영업 방해야. 오빠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를 쫓아냈잖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지 마.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어요. 둘 다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상표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럼 어렵습니다. 다만 영업 방해나 부정 경쟁 행위로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우선 그들이 고객님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증거, 그리고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요. 증거, 저에게는 충분히 있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가게에 나가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할인이가 제 가게에서 찍었던 사진들, 메뉴를 연구하던 흔적들, 그리고 제가 몰래 녹음해둔 대화들. 할인이가 처음 왔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는 증거로 남겨둔 게 있었어요. 특히 할인이가 언니 가게 레시피 정말 잘 배웠어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농담처럼 했던 말을 녹음한 파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가게 서류를 훔쳐본 증거도 있었어요. 할인이가 모르게 CCTV를 설치해뒀거든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자료들을 보더니 말했어요. 사인 위조, 도장 도용, 영업비밀 침해, 부정 경쟁 행위, 여러 가지로 고소할 수 있어요. 승소 가능성은요?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인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니까요. 그날 저녁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3일 후 할인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뭐가? 고소장이요. 왜 저희를 고소해요? 왜긴, 내가 한 짓들 때문이지. 언니, 이건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너야. 사인 위조하고 내 영업 비밀 훔치고 그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큰 문제야. 범죄야.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요.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하지 그랬어. 언니, 정말 제발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네,
정말 잘못했어요. 가게도 정리할게요. 당연히 정리해야지. 그럼 고소는 취하해 주실 거예요? 아니. 언니, 하리나, 이미 늦었어. 너희가 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날 밤 오빠도 전화했어요. 고소 취하해줘. 안 돼. 가족 아니야. 가족, 지금 와서 가족이야? 하린이가 잘못했으니까 가게 정리한다고 했잖아. 그것만으론 부족해. 그럼 뭘 더 원하는데? 손해배상,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손해배상. 응. 너희 때문에 잃은 매출 다 계산했어. 오빠가 당황했어요. 얼마나? 2천만 원. 2천만 원. 3개월간 손해본 매출이야. 그렇게 많은 돈이 어디 있어. 그럼 천천히 갚든지. 일주일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승소하셨습니다. 피고인들은 영업 정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가 오셨어요. 서영아, 잘했다. 어머니, 내 딸 가게는 내 딸 것이지 며느리 것이 아니야. 어머니가 제 편에 서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어떻게 하죠? 진호는 이제 모르겠다. 자기가 선택한 길이야. 어머니도 오빠를 포기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하린이가 마지막으로 가게에 왔어요. 언니, 뭐야? 정말 미안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그걸 이제 깨달았어? 정말 언니가 좋은 분인 줄 알면서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하리나, 애초에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지.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이미 돌이킬 수 없어. 하린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 언니는 저를 정말 동생으로 생각해 주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있었어. 처음에는. 언제까지요? 내가 내 서류를 훔쳐보기 전까지. 하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가. 하린이가 돌아서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봄이 왔어요. 가게 앞 벚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새로운 계절과 함께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법정 다툼이 끝난 후 오빠와 하린이는 서울을 떠났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방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빚더미에 앉아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더 이상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장님, 요즘 더 밝아 보이세요. 김씨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인이 때문에 한때 새막고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이에요. 그래요? 네, 예전에는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니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여요. 맞아요. 저는 정말 편안했어요. 어머니가 가게에 오셨어요. 서영아, 진호한테 연락 왔다. 뭐라고 했어요? 사과한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어머니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내 아들이긴 하지만 내가 용서 안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해. 어머니도 오빠를 완전히 포기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 편을 들어주고 계셨어요. 진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물어보더라.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서영이한테 달렸다고 했지. 서영이가 싫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해도 돼. 네, 어머니. 시간이 약이야. 언젠가는 다 해결될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그날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뭘까?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은 관계?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상대방의 경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린이는 제 가족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빠는 글쎄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만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주고 싶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저는 자유예요. 진짜 자유.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믿었던 과거의 제게서 벗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라는 걸.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